최근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저가, 고품질 제품을 앞세운 중국 토종기업 샤오미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올랐죠. 네, 이런 IT 분야뿐 아니라 우주개발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의 급성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제조업 정책을 한층 강화해서 중국의 추월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심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 탐사체를 실은 중국 로켓 창정 3호가 창공으로 솟아오릅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달 탐사체는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고 카메라를 통해 달 사진을 지구로 보냈습니다. 미국과 옛소련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달 탐사에 성공한 중국은 단계적으로 우주 개발을 추진해 5년 안에 우주 정거장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我国探月工程3期再入返回飞行试验器进入月地转移轨道，预计11月1号返回地球。 항공 우주 기술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자원 기술에서도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를 추월했습니다. 우리나라 8대 수출 산업 중에서 철강과 정유, 석유화학, 조선해양, 자동차, 스마트폰 6개 분야가 중국에 밀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성장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과학기술 논문 비중에서 중국은 세계 2위를 달성했고 특허 출원 건수 비중은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은 무엇일까? 정부는 제조업 강화 정책으로 중국의 추월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공장들에게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제공해 다시 불러들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장이 돌아와 우리나라 노동자 비중이 높아지면 기술력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장에서 기술력을 쌓은 뒤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는 중국인 기술자들이 줄어드는 등 여러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중국이 생산성이 예를 들면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최근 3년에 3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장이 들어오는 리쇼어링 정책이라는 게 지역에 공장이 들어섬으로써 중산층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밖에도 ICT 기술을 도입해 제조 공정을 첨단화할 계획입니다. 또 선진국에서 독과점하고 있는 고부가 가치 원천 소재 개발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심재훈입니다.